안녕하세요. 한인복지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메디케어에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기고가 디나 버니스의 컬럼을 제가 번역을 해서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메디케어 신청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디케어 등록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65세가 가까이 되어서 메디케어를 일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65세 생일 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이후 3개월, 그렇게 도합 7개월 동안에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 기간을 놓칠 경우 일반 등록 기간인 다음 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다시 등록은 할 수 있지만 그해 7월부터나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10%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벌금으로 평생 추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특별 등록 기간을 잘못 해석하셔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65세가 넘어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고요. 직장 보험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면 그동안 유예받았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지연 등록에 따른 벌금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8개월의 특별 등록 기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은 직장 보험이 아닌 오바마 케어 보험, 퇴직자 보험 또는 코브라 보험도 메디케어 파트 B의 등록이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계셔서 65세가 될 때 메디케어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평생 벌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직장보험이 보조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 등록을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종업원 보험은 종업원 수가 20명 미만일 때는 메디케어가 주보험이 되고요. 종업원 보험이 보조보험으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65세가 되었을 때 메디케어를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보험은 주보험이 먼저 커버를 하고 나머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 커버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직장보험이 있으면 퇴직 후에도 특별 등록 기간을 이용할 생각으로 메디케어를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평생 벌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보험이 있는 분들은 65세가 되면 회사에 꼭 문의하셔서 제공받고 있는 종업원 보험이 주보험인지 아니면 보조보험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메디케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연 등록에 따른 파트 B, 파트 D 벌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파트 B에 대한 벌금은 가입이 12개월 지연될 때마다 월 10%씩 증가를 하고요. 파트 D 벌금은 1개월 지연될 때마다 월 1%씩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서 제공하는 약 커버리지와 동일하거나 더 좋은 다른 약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메디케어에 입증하면 파트 D 벌금은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약 보험이 끊어지게 되면 2개월 동안의 특별 등록 기간 내에 가입하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벌금은 평생 물게 되어 있지만 저소득자에게 메디케어 보험료 등을 면제해주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처방약 값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벌금을 더 이상 물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충분히 검토 비교하지 못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려하셔야 될 요인으로는 건강 상태,
또 주치의가 받아주는지 여부, 거주하는 지역, 여행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셔서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전통적인 보험입니다. 의료비의 80%만 커버하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액을 커버하기 위한 보조보험, 보통 메디갭 폴리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보조보험에 추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주로 입원비나 수술비를 커버하는 거고요. 파트 B, 진료비나 검사비를 커버하는 건데요. 이런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파트 A, 파트 B만 포함하고 처방약 보험인 파트 D는 별도 민간 건강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자기 부담분에 대한 연 한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민간 건강보험회사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대한 대안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험이고요.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기초로 만들어진 민간 보험입니다. 자,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요, 파트 A, 파트 B, 그리고 파트 D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치과 치료, 안과 치료를 비롯해서 회사마다 다양한 기타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플랜은 HMO 또는 파트 C라고도 불리고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는 다른 비용과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는 달리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요,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환자가 전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치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일정 지역 내에 한정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 안에 등록되어 있는 의사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네트워크 이외 지역의 다른 전문의를 보게 되면 이머전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이 커버되지 않습니다.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는 본인 부담액 연 한도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메디갭 보험에 가입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디갭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선택할 때 가입하는 보조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보험의 등록기간은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등록한 후부터 시작되어 6개월까지이므로 이 기간 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내에 가입하면 비록 기존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 커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지난 후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 가입이나 커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꼭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7번째, 65세가 되었을 때 해외에 거주 중이란 이유로 메디케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미 40크레딧을 달성하고 은퇴 후에 해외 거주 중이라면 65세가 되었을 때 다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비록 현지에서 메디케어 보험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메디케어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계속 부담하면서 벌금을 면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고 지내다 미국 입국 후에 가입하면서 벌금을 내는 것이 좋을지 비용을 계산해 본 후에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은퇴하지 않고 현지에서 아직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 직장보험이나 국가공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연했다가 일을 그만두게 될 때로부터 8개월 특별 등록 기간 내에 귀국하셔서 가입을 해도 벌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아 크레딧이 없거나 아직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해외에서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가입하지 않고 지내다 미국에 입국 후에 특별 등록 기간인 2개월 이내에
벌금 없이 메디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8번째인데요. 나의 주치의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플랜에 가입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내가 만약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기로 선택했다면 먼저 나의 주치의가 어떤 보험 플랜들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치의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주치의를 변경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9번째입니다. 내가 복용하는 처방약을 충분히 커버해주지 못하는 파트 D 플랜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처방약 플랜이나 혹은 처방약을 포함하고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 때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이 충분히 커버되는지 아니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모든 플랜들이 처방 가능한 모든 약 목록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약은 별도로 주치의 도움을 받아 플랜의 협조를 요청하든지 스스로 자비로 부담하든지 또는 어필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처방약의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그 플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인데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메디케어 보험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비록 소득이 매우 적어서 메디케어 보험료나 약값 등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생각될지라도 이러한 비용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를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자들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비롯하여 기타 본인 부담 비용 등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엑스트라 헬프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방약 값을 추가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State Pharmaceutical Assistance Program, SPAPS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 주정부로부터 처방약값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메디케어 초기 등록과 관련해서 간과하기 쉬운 10가지 실수에 대해서 제가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실수들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꼭 바라고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가정경제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복지상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